매달 20만원 가까이 AI 구독료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제가 많이 쓸 때는 월 20만원까지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꼭 필요한 AI 툴들만 쓰고 있습니다. 대체 나한테 맞는 상세 페이지 AI 툴이 뭘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결제 한번 잘못했다가 몇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셀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세 페이지 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면 AI 구독료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툴들은 추리고 추려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툴들을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료 버전이 아무래도 시간을 아껴주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도 좀 줄고 결국 상세 페이지 완성도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드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오늘 제 영상 보면 생각보다 쉽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실제로 써먹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피그마에서 상세 페이지 뼈대부터 만들고 이미지가 필요한 구간은 체크한 다음에 나노바나나로 상세 페이지용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피그마에 바로 적용,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피그마 AI로 정리합니다. 먼저 피그마 화면을 보실게요.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처음부터 디자인부터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거의 90% 확률로 중간에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조를 먼저 이렇게 잡는데요. 프레임을 선택해서 860으로 먼저 저는 스마트 스토어 사이즈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넣고 GPT에서 저희가 기획한 내용을 가져다가 여기에 넣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획한 내용을 우선 입히는 단계인 거예요. 저는 GPT와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서 기획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이곳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해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디자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쁜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어떻게 사이즈를 할지 이런 것도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은 이렇게 뚝뚝 얻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넣다 보면 빼게 되는 텍스트들도 있게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선은 넣어놓고 저희가 타이틀로 쓸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애들은 조금 작게 우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복사해서 그 다음 섹션 진행할게요. 마찬가지로 넣어놓고 세 가지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션이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섹션, 저희가 첫 번째는 지금 후킹을 했죠. 아보카도를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후킹을 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공감과 불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솔루션을 제안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카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 가장 신선한 그린골드의 여정,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적어 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카피는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이게 이상한데 하면서 GPT와 이야기를 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또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넣어주고요. 마지막 이 내용 하나 넣고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섹션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었다면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넣을지 그리고 어떤 색상을 넣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물론 처음 기획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잡혀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잡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획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여기는 색상을 넣어보면 좋겠다라는 색상이 있으면 하나의 섹션만 여러분들이 색상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레퍼런스를 찾아서 벤치마킹을 분명히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색상을 찍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보시고 이렇게 어두운 걸 깔게 되면 배경 색상이 어두우니까 텍스트는 흰색 계열로 올라오게 되겠죠. 우선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섹션씩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조금 다듬어 볼게요. 아직도 복불복을 저는 따로 쓰고 하나 더 생성해서 이렇게 카피를 넣어줄 거고 고르시나요를 한 줄로 내릴게요. 그리고 얘네는 보조 카피로 쓰여야 되니까 저는 50 정도 사이즈에 볼드를 안 주고 레귤러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카피는 지금 88 정도 돼 있는데요. 90 정도 써볼게요. 앞에 지금 영역이 남다 보니까 정렬이 안 맞아서 정렬을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은 매끈하고 속은 버터처럼 녹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줄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버터처럼 녹습니다 하고 아래쪽 부분은 그냥 설명 문구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볼드가 아니라 레귤러로 140 정도 % 줘서 줄 간격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볼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엄으로 주고 50 정도 하겠습니다. 자, 위에도 아까 50이었고 밑에도 50인데 위에가 좀 더 큰 게 좋겠네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만 저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네들은
지금 정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얘네들의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저희는 이 섹션 하나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이제 기획했던 내용들을 뚝뚝 얹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아직도 복불복, 아보카도를 고르시나요? 말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여기를 아직도 복불복으로 아보카도를 고르시나요? 라고 변경했고요. 아보카도의 핵심은 후숙 상태다. 저는 이 속이 녹는 거는 뒤에서 보여줘도 될 것 같아서 밑에 걸 좀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볼 건데요. 고객한테 저희가 보통 이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사용하기 힘든 이미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미지들이 더 많거든요. 이미지를 저는 한번 나노바나나로 생성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이미지를 가져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이거예요. 물론 좀 더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피그마에서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살짝만 좀 키우고요. 색상이 지금 제가 넣었던 색상이 좀 더 예뻐서 배경색을 이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좀 더 예쁘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좀 비어있는 부분, 아래쪽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해 볼 거예요. Alt키를 누른 상태로 조금 늘려서 영역을 주고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좀 더 넓게 확장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확장 아이콘을 딱 클릭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확장이 됐죠. 위치를 좀 맞춰주고요. 이제는 아랫부분에 필요 없는 영역들을 지워줄게요. 영역 선택을 눌러서 선택하시고 지우기. 그 다음 다시 선택을 눌러서 지우기. 보통은 이제 여기서 안 되시면 아까 나노바나나에서 지워서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이런 좀 작은 일들을 굳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클릭만으로도 저희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피그마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는 끝났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텍스트만 변경해 줄 겁니다. 이제 이미지는 앞에서 만들었던 거랑 삭제를 하고요. 배경 색상은 똑같이 가지 않고 미색 계열로 해서 빼줄 거예요. 어두운 데서는 흰색이 필요했지만 밝은 배경이 됐기 때문에 어두운 색이 들어와야겠죠. 클릭하고 이 색상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색상 같은 것들은 조금씩 손보실 수 있으니까 우선 쭉 진행하시는 겁니다. 텍스트 써볼게요. 왜 내가 산 아보카도는 늘 맛이 없을까죠? 전 여기까지 위로 올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쓴 이 텍스트 스타일 있죠? 이 스타일을 Alt,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타이틀한테 우선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스타일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요거를 붙여넣기에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영역을 조금 올려주고 마트에서 대충 집어온 아보카도의 세 가지 문제점, 이 부분이 이제 이 설명 문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썼던 이 설명 문구와는 조금 다르게 얘는 포인트로 좀 더 크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와서 색상만 저희가 앞에서 썼던 걸로 이렇게 찍어서 변경해준 다음에 볼드를 빼주고 아보카도의 세 가지 문제만 볼드 처리를 해준 상태로 두고 이렇게 중앙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는 여기서 전체를 잡고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면 좀 더 이제는 편합니다. 자, 위아래가 37인데요. 저는 24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랫부분 너무 일찍 수확해서 입지 않았다. 1, 2, 3번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넣는 형태로 넣어 볼 거예요. 먼저 프레임을 선택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리고 채우기를 하나 넣습니다. 여기는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만든 박스를 하나 더 복사해서요. 대략 그냥 이렇게 가로를 늘려주신 다음에 색상 아무거나 우선 넣어줄게요.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가로 사이즈가 688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좌우 여백을 얼마나 줄지를 생각하시고 넣으면 됩니다. 이 프레임에 좌우 여백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오토 레이아웃을 눌렀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미 갖고 있던 여백이 설정이 되는데 저는 60 정도로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박스 녀석을 컨테이너 채우기로 해서 전체로 늘려주면 예쁘게 좌우 여백을 동일하게 갖고 이 박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부분도 컨테이너 채우기로 해서 예쁘게 정리를 좀 해주면요. 나중에 뒤에서 여백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줄바꿈을 할 때 자동으로 떨어지고 예쁘게 좌우 여백이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저희가 텍스트하고 이미지만 넣으면 되겠죠? 앞에만 제가 컨트롤 C 복사해서 이 박스 프레임 선택해서 컨트롤 V에서 넣겠습니다. 지금은 사이즈가 좀 크니까요. 좌측 정렬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트 사이즈에 딱 맞게끔 줄어듭니다.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늘려 있었잖아요. 이거를 레이아웃에 있는 첫 번째 자동 너비를 누르시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는 빼고요. 컨트롤 D를 텍스트를 눌러서 숫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폰트 스타일 같은 건 바꾸지 않고 하는 방법만 진행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오토 레이아웃을 하셔도 되고요. 박스 전체를 저는 오토 레이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뭔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다시 컨테이너 채우기를 하고 높이 값도 컨테이너 채우기.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되고 텍스트 01과 밑에 텍스트 사이는 좀 더 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은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이 부분도 저는 배경을 좀 흰색으로 바꿀 거고요. 3개니까 이 박스가 3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두 개의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다시 오토 레이아웃. 중간 여백은 16 정도 줄 거고요. 지금 아래 보시면 자동으로 하나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성이 되셨을 거예요. 늘려서 3개로 늘려줍니다. 자, 그럼 벌써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2, 3번을 내용에 맞춰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중간에 보시면 192나 들어가 있거든요. 100 정도로 선택해서 모양을 맞춰줍니다. 자, 그럼 벌써 저희 두 번째 섹션까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복사해서 자, 이걸 가지고 또 저희는 세 번째 섹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여기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걸로 산지에서 식탁까지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텍스트가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딱 선별부터 배송까지만 저는 사이즈 좀 키우고 나머지는 36 사이즈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 간격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150% 정도 해주고요. 윗부분은 볼드 처리해주고 텍스트가 좀 더 길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줄여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과 동일하게 맞추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똑같이 9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박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시고요. 오토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는 필요한 이미지를 좀 넣으면 됩니다. 프레임을 선택하고 그냥 박스를 그리면 자동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는 이미지를 채울 영역이다 라고 표시만 해준 상태로 하고요. 저는 아래쪽에도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흰색으로 우선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넣을 부분 우선 표시만 이렇게 해둘게요. 이제 다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게요. 이제 생성한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뚝 가져오면 자동으로 안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 높이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높이를 높여서 이미지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를 좀 높이고 싶다. 높여서 이미지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조 만들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아랫부분을 내려서 여백을 0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로 연결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카피 스타일, 그리고 폰트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변경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다 잡기 시작하면 섹션 하나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게 되기 때문에 구조가 나오기도 전에 지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구조는 피그마에서 하시고 이미지는 나노바나나, 수정되는 이미지도 피그마 AI 이렇게 나누면 상세 페이지 제작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특히 비전공자, 혼자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외주 맡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까지 이렇게 하시는 방법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어떤 툴이 가장 효율적인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툴들을 결제를 하고 AI도 사용을 하고 또 해지하면서 필요한 툴 3가지 피그마, 제미나이 유료 버전, GPT 유료 버전 이렇게 해서 총 월 구독료 1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세 페이지 수익화를 통해 한 달 반 만에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실제 나가는 비용은 수수료와 또 구독료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가끔 주위에 보면 막 구독료만 해도 월 20만 원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대신에 프롬프트만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 이 몇 가지 툴들을 써서 충분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수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또 올려둘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